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김지훈 씨 미투 방송도 김재련 변호사가 기획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네. 짚어드립니다.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우리가 1년에 332억 원을 혈세를 갖다 바치고 있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혹 사건. 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라고 모든 언론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추행 고소인이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똑같아요. 양쪽의 박원순 사건도 사실은 고소해서 알려진 사건이고, 이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사건도 고소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그럼 똑같이 그냥 고소인이면 되는데, 박원순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은 고소인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보도 태도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른바 김재련 변호사 측의 상당한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그런 공격에 언론들이 다 굴복한 때문이다. 특히 소장파 기자들이 2차 가해 또는 피해자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보조적 개념인데, 마치 그게 진실단지 정역처럼 진실 추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KBS는 아예 여성단체들과 협의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 관련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기사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예. 근데 여기 보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그럼 외교관에 대해서 써줄 때처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 굽어있는 잣대, 그거는 적어도 KBS에서는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안입니다. 뉴시스는 여성단체 발로 박원순이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했다. 이건 성폭행은 뭐라고 그랬죠? 강간 사건에 대해서 쓰는 형사 언어입니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성역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진실을 도외시한 결과 박원순 시장은 이미 성폭행 강간 사범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전히 이 기사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49제입니다. 잠시 뒤 5시부터 가족들, 직계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49제가 진행이 됩니다. 잠시 모든 걸 떠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저희를 빚쟁이로 만든 분이죠. 박원순 시장. 추모하는 뜻에서 저희가 10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침묵으로 박원순 시장 49제를 맞아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저희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49제가 이제 열리고 있을 시각인데요. 잠시 뒤면 저희 고발뉴스 박원순 시장이 우리 사회에 끼친 그 많은 선한 업을 생각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10초 동안,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만 가져봤습니다. 자, 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김지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도망갔네요. 제가 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진입니다라는 책 보셨어요? 아유, 안 봤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26쪽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법적 고발에 대한 마음을 다시 다졌다. 변호사를 만났고 상대가 유명 정치인이라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가능하다면 내 신분을 보호받으며 고발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제안으로 탐사 보도팀을 만났다. 이 사건이 은폐되거나 묻히지 않으려면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보도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더라도 우선 이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 조사해 주겠다는 의미였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보도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다. 누군가의 잘못을 단순히 폭로하는 것보다 진실을 밝혀 법적인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내게는 뭐 이런 내용이 26쪽에 나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변호사가 누굴까? 상당히 언론의 생리에 빠삭하신 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언론에 공개된다. 그리고 변호사의 제안으로 탐사 보도팀을 만났다. 여기는 이제 JTBC 탐사 보도팀이겠죠. 그러니까 탐사 보도팀의 기자를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도 상당히 네트워크도 있는, 경력 있는 변호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보도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더라도 우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 조사해 주겠다. 사실 모든 탐사 보도는 제보자와의 텐션,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허위 제보가 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허위 제보거나 또는 청부 취재,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달라, 뭐 그런 어떤 진실 추구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탐사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은 바로 이 제보자와의 텐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보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제보자를 계속 검증하나, 그게 탐사기자, 저 같은 탐사기자의 아주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보자로 하여금 최대한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제보자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게 기자의 업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JTBC 탐사보도팀은 보도 여부와 무관하게 이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 조사해 주겠다. 이거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제보자 우선주의인지 모르겠으나 사뭇 납득하기 어려운 스탠스예요. 언론사의 스탠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뭐 탐사 보도팀은 JTBC인 걸 알고 있었으니 변호사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되게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네. 변호사가 누구일까? 혹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보이고 있는 스탠스, 그거 대단히 정치적이거든요. 김재련 변호사가 원래 박근혜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에 참여한, 일본으로부터 돈받아서 위안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재단의 이사를 맡았다. 그 사안만으로 김재련 변호사는 상당한 박근혜 씨와의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김재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의 그 이후 언론 폭로 과정에서 보면 1차, 2차 기자회견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당연히 검찰에다가 미리 연락하면 안 되지요.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근데 그 전에 검찰에다가 전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뻔히 고소인 쪽에서
이른바 사전 준비 서면, 고소장 형식의 준비 서면이 리크가 됐는데, 공개가 됐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와 경찰이 흘린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태도라든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거의 큰 기둥과 같은 대들보를 흔들어서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김재련 씨가 김지은 씨의 이른바 JTBC 뉴스룸을 통한 미투의 기획에도 개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매우 중요한 사안을 제보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 변호사는 김지은 씨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변호사다. 바로 변호사의 제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변호사를 김지은 씨가 오래전부터 어떤 이유로든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김재련이었다 라고 하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상당한 지금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더 많은 자료를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만 김재련 씨의 반론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제가 김재련 변호사 전화도 했고 메시지도 남겨놨습니다. 근데 아직 반론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제가 의혹이라고만 지금은 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는 재판 과정에서 김지은 씨가 이혼한 사실이 드러나요. 뭐 이혼한 것과 미투는 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저도 상관합니다. 근데 그 이혼 사건의 변호사가 바로 김재련 씨였다 라고 하는 또 상당히 믿을 만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믿을 만한 소스고 관련된 이미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반론, 그분의 입장은 아직 저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습니다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하고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이미 이혼 당시에 이혼 변호사로서 김재련 씨를 만났어. 의혹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가 달라요. 완전히 속속들이 다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엄청난 신뢰관계가 쌓이겠죠. 그래서 김지은 씨와 김재련 씨는 서로 엄청난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캠프로 들어갑니다. 안희정 지사의 캠프로 들어갑니다. 이미 이혼한 당시 그 무렵에 김지은 씨는 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지사 캠프에서 사실상 스카웃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지사는 주장하기를 상호간의 이해 속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 김지은 씨는 아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확정 판결을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지은 씨는 안 지사는 물론이고 많은 네티즌들에게 지금 손해배상을 거액의 수억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안 지사와 관련돼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김지은 씨의 김재련 변호사가 이혼 당시에 변호사였다는 의혹이 있어. 근데 그분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JTBC 김재련 변호사가 아는 기자를 딱 데려와서
김재련 변호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김지은 씨를 만나게 합니다. 사실상 출연을 섭외하고 기획한 사람이 김재련 씨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희 취재를 바탕으로 세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럼 왜 김재련 씨는 이후 김지은 씨의 소송에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법정 변호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김지은 씨와 이혼 당시부터 도와줬던 변호사로 서로 신뢰가 두터웠고 그리고 실제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아는 기자를 통해서 접촉하게 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 조사해 주겠다. 대단히 김지은 씨한테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기자를 김재련 씨가 딱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뉴스룸에 보도하게 했으면서 정작 그 이후 진행된 사건에서는 왜 김재련 씨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처럼 당시에 검찰에 사전 연락을 했었을까요? 그것도 더 궁금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내용들 저희가 상당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김재련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후속 취재를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자, 민동기 국장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대단히 뭐 소름이다, 놀랍다, 방법이 되게 수법이 똑같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충분한 취재를 했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김재련 변호사의 아직 반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겨놨습니다만 반론을 받고 추가로 저희가 취재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